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라는 이 한마디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지혜.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방법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거나 조언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순자 씨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 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부터 꺼내지 말고 먼저 자식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요즘 잘 지내? 힘든 일 없어? 라고 물어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식이 괜찮아요 라고 해도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언하려 들지 말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해 주세요. 자식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는 느낌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통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자식 중심적인 사랑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분명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소통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당장 자식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자식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순자 씨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서운함과 외로움 대신 사랑과 존중을 받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혼자가 외로워서 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으신가요? 최영숙 씨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요즘 잘 지내?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라고 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이순자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최영숙 씨의 조언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순자 씨는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들아, 요즘 잘 지내? 막내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자신의 걱정부터 꺼내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냥 지내요. 직장이 좀 바빠요. 그때 이순자 씨가 최영숙 씨의 조언대로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말이 멈췄고 이어서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상사한테 자꾸 혼나고 집에 가면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고 아내와도 자꾸 다퉈요. 이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괜찮아요.
바빠요 라고만 하던 아들이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다니요. 그 후로 대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30분 넘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고 이순자 씨는 그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자신의 걱정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치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고마워요. 이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식이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큰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전화했습니다. 딸아, 요즘 잘 지내?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큰딸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한다는 걸 느끼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회사에서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동기들은 다 올라가는데 저만 제자리예요. 이렇게 이순자 씨는 최영숙 씨의 한마디로 자식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라는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이 말은 자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둘째, 자식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들을 모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순자 씨가 이 한마디를 사용한 후 일어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진심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둘째, 자식의 대답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괜찮니? 라고 물었다가 바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더라도 섣불리 조언하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순자 씨도 처음엔 이 부분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자 그럼 이직을 생각해봐 라거나 상사한테 당당하게 대응해 같은 말이 튀어나올 뻔했죠. 하지만 최영숙 씨가 미리 담보한 말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해도 조언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고만 하세요. 이 조언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순자 씨가 먼저 연락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이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식이 좋은 일을 제일 먼저 자신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큰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 가장 먼저 이순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승진했어요. 엄마가 항상 저를 걱정해줘서 큰 힘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자식들이 이순자 씨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조언을 해도 건성으로 듣곤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순자 씨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겁니다. 전에는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서운하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무시해서가 아니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도 어른이 되면서 직장, 가정, 경제적 부담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걱정만 이야기하면
자식들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자식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자식들은 부모를 부담이 아닌 든든한 지원군으로 느끼게 됩니다. 최영숙 씨는 또 다른 조언을 해줬습니다. 순자 씨, 자식들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이 괜찮다고 하면 더 묻지 마세요. 이 방법도 큰 효과를 봤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강요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걸 느끼고 필요할 때 스스로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이순자 씨의 변화를 본 동네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늘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던 분이 이제는 자식 자랑을 하시니 말입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가 최영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고마워. 이 방법을 몰랐다면 자식들과 점점 더 멀어졌을 거예요. 최영숙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순자 씨, 이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죠.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상황이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외로움이나 걱정만 털어놓으려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이 한마디로 자식과의 관계가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세 가지를 꼭 지키세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섣불리 주원하지 않고 공감하는 자세.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자식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며 과거의 헌신을 강조하거나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반면 현명한 부모님들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도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로 자식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여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부모님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시당하던 관계가 존중받는 관계로 바뀌었고 자식과의 대화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존중을 받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5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큰딸과 막내아들, 두 자녀를 키우느라 젊은 시절을 모두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식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새 옷을 사줬고 본인은 간단한 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되기만 하면 된다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릴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딸이 결혼할 때는 혼수 비용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았고 막내아들이 집을 장만할 때는 자신의 저축을 모두 털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순자 씨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네 하며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관심 없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서운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특히 이순자 씨는 막내 아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엄마가 약 먹는 걸 깜빡했는데 괜찮을까?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엄마, 그런 건 병원에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금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약 걱정 때문에 전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냉랭한 반응을 받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부모의 말은 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마음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서운하고 외롭기만 하죠. 이순자 씨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큰딸 텀블러. 큰딸에게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라고 물었더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어릴 때 먹던 된장찌개를 만들어놨는데 언제 와서 먹을래? 라고 했더니 요즘 너무 바빠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혼자 쓸쓸히 지내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점점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귀찮아할까, 또 차갑게 대할까 걱정되기 시작한 거죠. 자식과 통화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순자 씨에게 인생을 바꾸는 조언을 해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네에 사는 70세 최영숙 씨였습니다. 최영숙 씨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들 모두 어머니를 극진히 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최영숙 씨의 자녀들은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안부를 묻고 어머니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일에도 엄마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라며 존중하곤 했죠. 이순자 씨는 최영숙 씨를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똑같이 자식을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이순자 씨가 최영숙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최영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자식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순자 씨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최영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깨달음이 왔습니다. 최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 항상 자기 걱정이나 불만만 이야기하잖아요. 혈압 걱정, 무릎 통증, 외로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자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식들과의 대화가 늘 자신의 걱정거리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때 최영숙 씨가 결정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조언은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비결이었습니다. 최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 자기 이야기부터 꺼내지 말고 먼저 자식들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꼭 해보세요.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이순자 씨는 처음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며 자신도 늘 자식들을 걱정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영숙 씨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자 씨, 자식을 걱정하는 것과 그 걱정을 표현하는 건 달라요. 순자 씨는 늘
엄마가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아파 같은 자기 이야기만 하잖아요. 정작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잘 지내는지 묻지 않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자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자식들과 통화할 때 너 잘 지내니? 힘든 일 없어? 라고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최영숙 씨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어른이 되면 각자의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아요. 직장, 가정, 책임감, 부담스러운 일이 많죠. 그런데 부모가 전화해서 자기 걱정만 늘어놓으면 자식들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되는 거예요. 이순자 씨는 자신의 대화 방식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식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불안이나 불편한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 혈압이 높아서,